안녕하세요. 1강, 2강을 통해서 시민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시민사회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기 위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렇게 참여를 했었을 경우에 미래사회, 우리가 사는 미래사회는 시민사회 인식이 점점 높아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혹은 SDG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흔하게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낯선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용어는 유엔이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같이 참여를 해서 공동의 목표를 만들고 동시에 그 목표를 만들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유엔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해서 처음에는 2000년도에는 8개의 목표를 MDG라고 하는 8개의 목표를 처음에 제안을 했었는데요. 2015년에는 17개의 분야로 확장을 해서 169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훨씬 방대한 내용으로 공동의 목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셨을 때에도 내용이 너무 많다 보면 회원국들 사이에 목표가 정확하게 수립도 안 될 것이고 수립을 하다 보면은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데 불평도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에도 호응을 얻어내기가 물론 어렵겠죠. 그리고 190개국이 다른 언어, 다른 종교, 다양한 정치적인 이념, 자원의 형태도 다르고 국가의 통치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전체 17개의 분야를 모든 국가가 다 같이 참여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그 세부적인 지표는 247개라고 하는 지표를 만들어서 모두가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얼마나 이행을 해 나가고 있는지 매년 그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서로 유엔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지표를 달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SDG 플랫폼 정부가 운영을 해서 전체 각 정부, 시도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의 목표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달성 목표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목표 10번. 목표 10번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목표 11번은 지속 가능한 도심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 체계를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지표가 얼마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OECD 국가와 함께 비교해서 분석해 볼까요? OECD 회원국의 평균 사회적 지지도를 살펴보니까 대한민국이 사회적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그래프에 나와 있어요.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높은 바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설문을 하기 위한 질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거나 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지 체계가 없다고 응답한 결과입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멕시코나 그리스보다도 약간 높은 수치이죠. 이렇게 수치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감염병으로부터 이제 생명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가 많이 봉쇄가 되었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지인들 그 다음에 타인과 관계가 굉장히 많이 단절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들을 경험을 하셨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919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보시면은 핀란드, 미국, 일본, 한국 사이의 사회적 고립이 다소 좀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그리스, 멕시코
이런 국가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사회적 고립 비율이 좀 높아진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국가마다 상이한 성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여전히 한국은 5명 중에 1명 정도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율은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일부 국가에 비해서도 상당히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트렌드를 한번 볼까요? 지금은 시민사회 활동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평가하고 보고 있죠. 시민사회 단체는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그 수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상호 간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힌트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는 개인의 관계는 좀 약화되는 반면에 사회적인 관계는 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그래프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사회적인 유대 관계를 보면 시민사회는 좀 다소 좀 약한 부분이 있지만 동창회라든지 지역사회라든지 아니면은 취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단체가 좀 더 강해지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종교 활동을 통해서도 점차적인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유대관계의 추이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길이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높고 인터넷의 보급률이 온라인 참여 지수도 세계에서 1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 성취 경험이라든지 사회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보유한 시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시민사회의 활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강조를 또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협력과 경쟁을 대립적인 관계로 볼 필요는 꼭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협력을 맺는다는 것은 누군가와 경쟁을 한다. 이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이에서 늘 이런 방식으로 경쟁과 협력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서 일정 수준의 문제로 보는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사회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이 참여를 희망하시는 시민사회는 어떤 시민사회들이 있는지 시민통통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회원이 되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주에 한 번 구성원이 돼서 봉사활동의 자리를 한번 참여해 보시면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미래사회가 시민사회 활동을 활성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고민들을 그럼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견과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권리와 행사도 있고 또 정부의 정책에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바로 민주주의의 요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강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시민사회 활동이 중요하고 그 활동의 범위가 무엇인지 이해를 돕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시민의 참여는 성숙한 사회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현재보다는 더욱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시민사회 활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시민사회 활동의 어느 부분에 얼마큼 참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3편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